자, 안녕하세요. 코인 119 방송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비교적 주식시장이라든지 또는 암호화폐 시장이 비교적 매수세가 이제 안 붙으면서 비교적 한산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렇게 이제 그 매수세가 안 붙는다 그러면 보편적으로 이제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오늘도 주식시장에서는 외인 기관들의 이제 탈출도 이제 많이 러시가 나오고 있는 상태였고요. 암호화폐 시장도 매수세가 이제 얼어붙은 만큼 가격적 부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벤트가 많이 있습니다. IFOMC 회의도 있고요. 거기에다 지방선거, 북미회담까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주말 사이에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관망세가 이제 짙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이제 많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저희 코인 119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분들이 충분히 매매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기분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본방송 시작하기 앞서서 투자고지사항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해당 코인이라든지 종목의 가치나 상승을 담보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참고 자료로만 사용하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서 암호화폐 실시간 시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를 이제 확인을 해 볼 예정인데요. 코인원 거래소 먼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인원 거래소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자, 지금 현재 7시 전후로 해서 하락세가 좀 약간 내려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자, 831만 1,000원 가격대에서 형성이 되면서 가격점 부분들이 조정을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에 비하면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오고 있는 만큼 가격만 이렇게 좀 약간 어느 정도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코인 시장 자체가 매수세가 많이 없는 만큼 보합권 내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65만 6,600원 가격이 형성하면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리플코인입니다. 리플코인 알트코인 중에서도 뭐 대장격에 이제 속하는데, 자, 오늘 알트코인들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하락을 할 때는 상승할 때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728원에 거래가 되면서 자, 어제 가격 대비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퀀텀코인입니다. 퀀텀코인도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코인 중에 하나지만, 자, 그래도 중국 쪽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코인 중에 하나죠. 자, 물론 미더비라든지 행사가 많이 있을 때 우스갯소리지만 행사가 있을 때는 항상 가격이 빠진다라는 공식 아닌 공식이 붙어있는 만큼 오늘도 약세장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530원 가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코빅 거래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빅 거래소 24시간 기준입니다. 비트코인 시세가 0.6% 하락을 한 832만 6천원에서 가격이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더리움입니다. 65만 6천원, 6,600원 0.6% 하락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120만 6천원 3.3% 하락을 하고 있고요. 리플코인입니다. 730원 1.3%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리카 코인 어제까지만 해도 140원 이상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조정을 주고 있죠. 138원 4.8%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 클래식입니다. 16,760원. 계속 며칠째 비슷한 가격대에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유일하게 상승을 하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0.7% 상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라이트코인입니다. 12만 9,850원 2%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78,000원 2.5%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대시코인 33만 6,060원 2.1%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켓입니다. 25만 3,901원 1.1%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으로는 모네로 코인입니다. 자, 17만 4,560원 4.1% 하락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스팅코인입니다. 자, 2,061원 3.5%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어그코인 41,929원 3.6% 하락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어제 초저녁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이제 급성장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었었는데, 자, 오늘 뭐 새벽이었습니다. 새벽부터 해서 아무래도 뭐 경찰 기소라든지 이런 부분들 악재 부분들이 이제 크게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와닿게 생각을 해가지고 해외 쪽에서도 매도세가 떨어진 만큼 지금 현재 가격적
가격적인 부분들이 계속을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결국에는 오늘 밤에 주말이 가장 중요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겠고요. 자, 다음 거래소 비트마루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비트마루 최동희 전문가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지지부진 재미없는 장이 지속적으로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죠. 지방선거라든지 북미 정상회담, 이 경제와 또 블록체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좀 영향을 끼칠 만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제 관망을 하는 모습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호재성 이슈는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떠한 호재가 있고 지금 영향을 끼치지 못하더라도 나중에는 분명 반영돼서 호재성으로 이제 상승의 힘을 이끌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인119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빗성거래소 시세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비트코인 시세입니다. 지금 0.65% 하락 중입니다. 831만 5천 원에 거래 중에 있고요. 이더리움입니다. 0.75% 하락 중으로 65만 6천 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자, 리플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하락 중이죠. 728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캐시입니다. 3.22% 하락 중으로 현재 120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오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0.06% 상승 중에 있네요. 14,9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라이트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3% 하락 중으로 13만 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트론 코인입니다. 3.07% 하락 중에 있습니다. 63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모네로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10% 하락 중으로 17만 4,800원에 거래 중에 있습니다. 대시 코인입니다. 2.49% 하락 중입니다. 33만 6,2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신규 상승주죠. 뉴이코노미 무브먼트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 하락 중으로 27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비체인 코인입니다. 현재 4.58% 하락 중입니다. 4,28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더리움 클래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2.06%로 좀 유일하게 상승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16,82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퀀텀 코인입니다. 2.22% 하락 중이네요. 1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오미세고 코인입니다. 3.28% 하락 중입니다. 12,09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아이콘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6% 하락 중으로 2,799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제트캐시 코인입니다. 보합권을 형성하면서 현재 25만 4,5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진리카 코인입니다. 5.51% 하락 중입니다. 137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에터니티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42% 하락 중입니다. 3,61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2.74% 하락 중으로 47,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제로엑스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74% 하락 중이네요. 1,28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팀 코인입니다. 2.91% 하락 중으로 2,4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골렌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34% 하락 중입니다. 594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스트라테스 코인입니다. 지금 현재 3.14% 하락 중으로 4,46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어거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 하락 중입니다. 38,36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쉐어 코인 2.11% 하락 중이죠. 7,8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루프린 코인입니다. 현재 3.84% 하락 중으로 55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엘프코인입니다. 4.32% 하락 중이네요. 1,084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카이버 네트워크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3.79% 하락 중입니다. 1,49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에토스 코인입니다. 에토스 코인 4.80% 하락 중으로 2,318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미스릴 코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4.93% 하락 중입니다. 616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파워레저 코인입니다. 3.02% 하락 중으로 현재 353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프트 코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2% 하락 중이네요. 245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자, 왁스 코인입니다. 1.96% 하락 중으로
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모나코 코인입니다. 1.51% 하락 중입니다. 7,17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또 비싼 거래소 마지막 코인이죠. 테닉스 코인 1.84% 하락 중으로 951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보셨던 것과 같이 지금 하락세를 좀 면치 못하면서 재미없는 장이 좀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지속적인 호재성인 이슈는 계속해서 나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장 영향을 못 끼치더라도 이제 추후에 나중에 반드시 시장에서 큰 상승으로 영향 끼칠 만한 호재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코인119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비싼 거래소 시세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거래소 실시간 코인별 가격적인 부분도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편적으로 주말 동안 이렇게 맞이가 되면은요, 하락 장세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패턴을 이제 보면 하락 장세가 이제 많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현재 FOMC라든지 또는 그 지방선거 다음 주 뭐 이제 북미 회담까지도 이렇게 이제 예정이 이제 돼 있는데요. 그만큼 6월달 같은 경우는 빅 이벤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시는데 많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요. 자, 지난 방송에서는 제가 그 코인보다는 주식 종목 추천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위지트를 이제 추천해드렸는데 파워넷 자회사 이제 파워넷 이제 상장 기대감으로 오늘도 이제 굉장히 엄청나게 급상승을 했던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또한 이런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그러면 충분히 수익을 내는데 어렵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무료 방송 주제는 이겁니다. 자, 주말 맞이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이 하락을 한다면 반드시 올라가는 코인이라든지 또는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런 코인과 종목들을 오늘 본방송 끝나고 추가적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찾아오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찾아오시는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 검색에서 코인119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화면입니다. 자, 화면 하단으로 내리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클릭하시면 방송 입장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코너죠. 투자 힐링 캠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코인과 주식을 상담받고 있는데요. 1577-5753번으로 코인과 주식 이렇게 사연 주시면 도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나는 문자가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사연을 적어주시면 추후에 투자 힐링 캠프 때 많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암호화폐 시세 전반적으로 알아봤는데요. 다음 코너죠. 오늘의 이제 시장에 어느 정도 그 영향을 끼칠 만한 오늘의 이제 핫뉴스 코너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바로 핫뉴스 코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제 핫뉴스 코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이제 그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뉴스를 선별을 해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자, 뒤에 화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전자투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된다라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빗썸거래소 국세청에 세금을 추징당했다. 자, 불법행위는 발견이 안 됐다라는 소식을 가져왔고요. 자, 마지막입니다. 블록체인 분석평가 기준이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옥석 가리기가 앞으로는 쉬워지는가? 자,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궁금해 하신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부터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전자투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이 된다.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자, 전자투표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만약에 적용이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블록체인상 여러 사람들이 이 블록 자료에 대해서 서로 열람을 할 수 있고 그 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자, 투표도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원래 투표라는 것은 보안성이 이제 중요를 하잖아요. 자, 이 부분하고 조금 이해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설명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1000% 전문가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자, 투표라 하면 저희는 투표의 원칙 중에 비밀 선거가 있죠. 그만큼 제가 어느 후보를 지금 찍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철저하게 비밀로 지켜져야 합니다. 자, 하지만 전자투표를 통해서 하게 되면 개인 정보 보안이라든지 아니면 본인 인증 문제에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또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실제로 전자투표는 그 전에
한국에서도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자, 2006년이었죠. 모 정당에서 스크린을 통해서 이제 전자투표를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키지 않고 이제 전자투표로만 진행했기 때문에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뭐 본인 인증 간의 문제점이 나타났고요. 그 이유는 이제 좀 시들해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선관위에서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서 블록체인 기반을 활용한 전자투표를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에 블록체인을 통한 온라인 투표인데요. 자,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뭐 정보를 암호화하고 분산화시켜서 저장하기 때문에 뭐 개인정보 보호라든지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어느 정당의 후보를 찍었는지 이런 뭐 비밀을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바로 시행하는 건 아닙니다. 자, 시범 사업을 먼저 한다고 합니다. 시범 사업은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 기업이죠. 엑스블록 시스템즈와 함께 시범 사업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뭐 블록체인을 통해서 지금 온라인 투표를 하는 나라들은 지금도 계속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고요. 자,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의 포데모스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호주의 플럭스 정당 등은 뭐 이미 블록체인 투표를 통해서 정당에 대한 뭐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 실행 방향들을 투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2016년도죠. 유타주에서도 공화당의 대전 후보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을 통한 전자투표로 선출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활발화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자,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블록체인으로서 뭐 투표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선관위 이제 아시다시피 정책 기관이죠.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블록체인을 활용을 해서 이렇게 국민들에게 더욱더 편의를 제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여러 가지 뭐 은행이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곳에서도 블록체인을 곳곳 활용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실제로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 공인인증서를 폐지하고 블록체인 인증서를 대체한다. 라는 말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서울의 모 병원에서는 지금 이미 블록체인 가상화폐를 통해서 이제 결제를 진행하고 의료 부담을 이제 수납하고 이제 블록체인을 통해서 서로 간의 이제 의료 기록 차트를 전송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선관위에 대한 뭐 시범 사업은 상당히 좋은 호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 지방선거가 끝나고 여러 가지 이제 악재가 해소된 뒤에 반드시 호재성이 이슈로 나와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자투표를 활용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커스는 이 부분입니다. 수기투표가 아닌 온라인을 통한 전자투표. 전자투표라고 하면은 이제 개인정보 유출이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심각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을 해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해킹 관련해서 확실하게 보안성을 강하게 지닌 상태에서 적용을 하면서 진행을 하겠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자, 앞서서 러시아에서도 자,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다음 대선 투표 때라든지 자, 지방선거 투표 때는 블록체인 기술을 해서 자, 이런 부분들 전자투표를 활용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던 만큼 각국 이제 선진국에서도 이런 전자투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전자투표가 활발하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압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자, 두 번째 기사입니다. 자, 두 번째,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빗선거래소 국세청에 이제 세금을 추진당했습니다. 불법 행위는 발견이 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요. 자, 빗선거래소라고 하면은, 이렇게 저도 이렇게, 확인을 해봤는데, 그 내용이잖아요. 자금 세탁 관련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나왔다. 대신에 이제 세금적인 부분 한 약 300억 정도 이렇게 추징을 했는데, 더 궁금한 것은 작년에 이슈가 있었습니다. 빗선거래소 이 해킹 관련해가지고는 뭐 이런 부분에서 발표가 없었는데, 이 부분은 이야기가 쏙 들어간 건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빗선거래소 일단은 뭐 첫 번째로 뭐 상당히 좀 다행인 뉴스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업비트에 대한 압수수색 여파가 아직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코인원 거래소의 마진 거래로 인해서 지금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고 지금 불구속 입건돼 있는 상태죠.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빗선거래소까지 이제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해서 이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에 엄청난 악재를 이끌 수 있던 그런 뉴스였는데요. 자, 다행히도 불법 거래는 없었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
갑작스럽게 이제 특별 세무 조사를 했습니다. 갑작스럽게 1월 달에 들이닥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불법 조사가 있는지 세금은 제대로 내고 있고 보유 중인 가상화폐에 대해서 뭐 회계 처리 적정성을 확실히 띄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번 조사는 뭐 단기간에 진행했던 게 아니고 자, 세무서에서 뭐 3개월 동안에 거쳐서 정밀 수사를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는 와중에서도 지금 방금 말씀드린 선프로 전문가님 말씀 주신 뭐 그런 자금 세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요. 다만 이제 세금을 때린 거는 자, 그동안에 이제 2012년부터 17년까지 이제 거래소를 운영하면서 이제 회원들의 수수료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적인 이득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추진한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가 있습니다. 뭐 300억이라는 세금이 뭐 상당히 많이 추진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상화폐 시장을 더욱더 뭐 사랑해 주시고 좀 열기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세금은 추진했어도 이제 불법 행위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은 뭐 상당히 호재스러운 뉴스고요. 저희는 좀 이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금 천프로 전문가님이 여쭤보셨던 게 있죠. 자,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습니다. 빗성거래소에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해킹 건에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자, 그런 경우에서는 아직 결과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만, 자, 얼마 전에 빗성거래소에서 먼저 이제 말을 했죠. 뭐 보안 수준이라든지 해킹에 대한 보안,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운영 방향, 인력까지도 1금융권 수준으로 유지 완료됐고 이제 앞으로도 더욱더 보안에 대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해서 먼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로 봐서는 작년에 이슈 있었던 게 조금은 그래도 사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자, 지금 이 빗성거래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뭐 코인베이스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이 거래소도 있고요. 여러 가지 거래소들이 점점 더 발전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뭐 이번에 뭐 빗성거래소에 대한 뭐 검찰 조사라든지 업비트 압수수색 그리고 코인원의 마진거래 이런 경우는 거래소를 조금 더 성장시킬 수 있는 좋은 동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빗성거래소 자금 세탁 관련해서 무혐의로 이제 나왔다는 소식이 이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빗성거래소가 의외로 재무 안정성 부분에서 조금 안전한가 아닌가라는 시장 일각에서는 이런 말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여담이긴 하지만 코인원 거래소에서도 자, 이런 부분 재무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자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저도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뭐 데이터라든지 코인이 가지고 있는지 얼마 보유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다 가리고 있어가지고 뭐 진위 여부는 좀 더 나와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모든 거 다 가려놓고 발표를 하면, 안 하는 것만 해도 못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발표를 할 거라면, 확실하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기사 알아봤고요. 마지막 기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록체인 분석평가 기준 마련, 옥석 가리기 쉬워지나? 이런 소식을 가져왔는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제 기준을 이제 잡아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 일명 뭐 비속어로 가지면 뭐 잡코인이라고 그러죠. 잡코인들을 이렇게 걸러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ICO적인 부분에서도 충분히 기준 안에 이제 마련이 된다 그러면 정말 좋은 기술을 가진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앞으로는 투자를 많이 받을 거고, 그 성장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시원하게 한번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맞습니다. 블록체인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이 잡혔습니다. 드디어 제가 그토록 이제 원하던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잡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에서 이런 블록체인과 가상화폐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준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만큼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의 성장성에 있어서 상당히 좋은 귀중한 자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뭐 32개 항목에 대해서 기준을 제시하고 이제 앞으로의 그 기준을 하나하나 맞춰보면서 말씀 주신 뭐 일명 잡코인이라고 하죠. 뭐 보안성이나 이런 게 이제 인증받지 않고 시장에 ICO가 되어 있는 코인들, 자, 이런 코인에 대해서 옥석 가리기를 진행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이번에 뭐 블록체인 가이드라인 발표로 인해서 ICO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뭐 여러 가지 평가 중에 있지만 그동안 이제 가치 평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가치 평가는 뭐 암호화폐 경제의 이제 내재된 잠재력과 성장성을 위주로 평가하는 이제 가치 평가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또 BM 평가입니다.
블록체인 생태계에 접목시켜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 시장성과 잘 맞는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물론 잡혀 있고요. 그리고 사업 수행에 대한 조직의 역량이라든지 뭐 준비 상태, 사업 도덕성을 보는 조직 평가, 그리고 뭐 보안 이슈와 안정성 이슈 등을 점검하는 기술 평가 등 여러 가지 평가 항목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놨다는 것은 자, 예를 들면 이제 한 코인이 있으면 이 코인이 뭐 보안 평가에서 기술 평가에서 안 좋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 심리가 위축되겠죠. 하지만 그 코인에 대해서만 위축되고 나머지 다른 코인에 대해서는 투자가 또 정확하게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커플링 효과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내려가면 다 같이 내려가는 이런 효과는 좀 없어질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자, 이번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잡으면서 이제 블록체인 이제 1차 가이드라인을 보강해서 이제 ICO를 위해서 ICO의 가이드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글로벌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가이드라인이 지속적으로 나와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대한민국은 이제 아시다시피 ICO를 금지한 나라입니다. 자, ICO를 금지하는 나라에서 ICO에 대한 평가 기준 가이드라인을 내놓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의 ICO 금지했던 것을 이제 철회하겠다. ICO를 좀 허용할 수 있겠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ICO를 규제한 나라는 중국과 한국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지속적인 블록체인에 대한 정부의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꾸준히 발전해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ICO 규제도 이제 허용 검토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이제는 한국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국도 이런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적절한 규제로 이제 ICO를 허용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맘 편히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암호화폐 가이드라인 또는 짝퉁 코인이죠. 이런 부분들 걸러낼 가이드라인이 이제 만들어졌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우리 이제 코인 119 시청하시는 분들 잠깐 뭐 오해 소지가 약간 있을 수 있는데, 자, 이런 가이드라인이 이제 나온 것 자체가 정부에서 나온 게 아니라 자, 블록체인 학회에서 임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는데, 자, 정부라든지 산업계 쪽에서도 자,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이제 활용을 할지는 두고 봐야 되긴 하겠지만 사설협회에서 나온 것이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가이드라인 자체가 나왔다는 것은 좀 좋은 일이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뉴스까지 이제 알아봤었는데요. 여기가 항상 그렇습니다.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시장에 많이 반영이 돼야 되고, 안 좋은 정보가 있다 그러면 시장이 제일 빨리 이제 반영을 하고, 이러한 변동수 시장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번 주말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앞서서 이제 방송 초에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이슈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주말 사이 외인들과 해외 거래소에도 자, 북미 회담이라든지 FOMC 회의, 자,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들 굉장히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자, 현금으로 관망을 하는 자, 그런 장세가 이제 펼쳐지고 있으면서 가격적인 부분들이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주말 맞이해가지고 가격적인 부분들 비트코인 시장 자체가 빠지면 반대로 올라가는 코인들이 몇 개 존재합니다. 종목들도 다행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연관성이 굉장히 짙은 코인들과 종목들을 공개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자, 이 방송 끝나고 늦지 않게 들어오시면은 자, 그런 부분들 알아가실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참여하시는 방법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검색 사이트에서요. 코인 119 검색을 하시면은요. 화면이 나옵니다. 하단으로 내리시면 자,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클릭하셔 가지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투자 힐링 캠프 사연을 받고 있습니다. 자, 문자 코인 여러 가지 받고 있는데 1577-5753번으로 주식이라든지 코인 궁금하신 사항 이렇게 사연 주시면 저희가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문자가 힘드신 분들은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도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이따가 선별해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이제 오늘의 시장에 영향을 끼칠 만한 한 뉴스 코너 여기서 이제 마치겠고요. 자, 바로 다음으로 투자 힐링 캠프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힐링 캠프가 돌아왔습니다. 우리 코인 119 시청해주신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코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바로 어떤 사연들이 이렇게 올라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연들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셨는데요. 밑에서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52만원 30%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막막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고 하면 요즘 뭐 이슈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분식회계, 물론 이제 1년 전에도 이거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었는데, 자, 요즘 들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불거지면서, 자, 승선위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죠? 예, 많이 빠졌었는데, 이 부분, 만약에 이렇게 좋게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가격적인 부분들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건지, 자, 이 부분 한번 시원하게 상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분식회계 사건이 한번 터지면서 이제 하락장, 뭐 점 하락을 했었죠. 점 하한가를 받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좀 지속적으로 관망하고 투자자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된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이제 금강원 사이에서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다시 한번 뭐 상승의 뭐 그런 모멘텀이 될 수는 있겠지만, 자,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가 있었던 종목이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한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시는 것과 같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상장 이래로 지금 꾸준히 우상향을 하면서 최고점을 찍고 있던 그런 종목이었죠. 자, 삼성 분식회계 사태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분식회계 사태가 지금 이번에 나와주면서 이제 가치가 많이 내려간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 다음부터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올라와 주고는 있으나, 자, 아직까지는 그렇게 투자자들의 영향, 매력을 느낄 만한 그런 이슈가 나와주지 않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문의 주신 분은 50만 원대에서 지금 가지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자, 52만 원대. 자, 상당히 지금 힘든 구간을 좀 버티고 있겠다라고 좀 보일 수가 있겠고요. 자, 하지만 지금 바닥에서 좀 올라오고는 있고, 지금 이 배열상으로 점차 맞춰주는 모습을 조금씩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이 밑에서 한 번 더 살짝 매수를 하셨다라면 어땠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뭐 비중이 30%이기 때문에 맞춰서 좀 들어가기는 좀 쉽지 않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반등이 나와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하락장이죠. 그 전에 이슈가 나오기 전에 이런 지지선까지는 올 수 있지 않나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에서 첫 번째로 좀 살짝 이제 조금씩 분할면들 정리 나가시고요. 자, 이번에 좀 검사 결과가 좀 오래 나옵니다. 수사 결과가 좀 오랫동안 나오고 주고 있는데, 자,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종목은 테마성으로 움직일 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약바이오주가 그렇게 시장에서 이슈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시장에서 투자자들에 대한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사태까지 나와줬다라고 하면 한동안은 조금은 급상승은 힘들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지금 방송 특성상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습니다. 제약바이오주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으면서 제약바이오주에서 물려 있는 분들, 제약바이오주를 통해서 이제 좀 힘들어하고 계시는 분들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 방송 중에서는 뭐 이렇게 시간 관계상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후에 천프로 전문가님께서 이제 온라인 공개 방송을 진행합니다. 저보다 당연히 뭐 더 종목 상담에 대해서 좀 많이 알고 계시고 더 자세하게 이제 해주실 분이기 때문에 방송 끝나고 이제 꼭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삼성바이오로직스 뿐만 아니라 여러 제약주까지 모두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이제 진단 한번 알아봤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호재가 될 만한 이제 공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이제 계약권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이 앞으로 이제 그 과대납폭 됐었는데 지금 현재 과대납폭 이후 박스권으로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추후에 이게 적용이 될지 안 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충분히 우리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또 이제 정보력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정보력이 그나마 강한 저희 코인 119 방송 그 본방송 끝나고 무료 공개 방송 들어오시면 추가적인 내용 이렇게 그 도움을 드리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뉴프라이드 4,200원입니다. 전망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뭐 수익인지 손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제가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프라이드. 정말 뉴프라이드 뭐 관련해서는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 굉장히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자, 예전에는 한때는 뭐 그 인기가 많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관련으로 이제 엮여 있었죠. 이제 면세점 관련해서 자, 엄청나게 이제
급등을 했었다가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이제 힘들어했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인데 개인적으로 뉴프라이드 같은 기업들은 좀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요. 주식으로 좀 이렇게 장사를 하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 한번 보고 설명을 간단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뉴프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이제 대마죠. 합법 대마로 이슈로 인해서 굉장히 크게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요. 자, 미국은 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주가 이제 굉장히 많은데 자, 한 주마다 만약에 마리화나죠. 대마가 이제 합법적으로 계속 추진한다 그러면 충분히 수혜를 이제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살펴보시면은요. 바닥권에서 충분히 이제 거래량들이 좀 많이 나오면서 저점을 높이면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도 물량이 뭐 출회가 됐거나 자, 이런 부분들이죠.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됐거나 하는 것은 일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으면서 추후에 급등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가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뉴프라이드 기업을 한번 또 보면은요. 이게 참 되게 재밌습니다. 또 이제 계속 유중 증자를 해가지고 이제 주식수가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대마 관련해가지고 가상화폐도 진출을 했습니다. 일명 뭐 마야콘이라고 해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도 그 진출하면서 개발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정말 그 주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기업이 아니라 자기네들 그냥 돈 벌어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냄새가 굉장히 많이 풍기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생방송이다 보니까 뉴프라이드 정말 저도 이거 공략을 한번 했었습니다. 1년 전에 이제 공략을 했었는데 계속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 것 중에 좀 안 나온 정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모르는 정보들도 있기 때문에 자, 이 시간 끝나고 늦지 않게 무료 온라인 공개 참여하셔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도 알아가시면 앞으로 매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사연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칩스앤미디어 7,200원에 20% 샀는데요. 수익 중인데 어디까지 볼까요? 축하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풍 5,400원 70%입니다. 상한가 노리다가 크게 물렸네요. 어떻게 해야죠? 아무래도 뭐 이제 상따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원풍 5,400원에 이제 70%입니다. 뭐 비중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크게 들어가 있는데 아마 상한가 따라잡기 하다가 조금 물리신 것 같아요. 원풍 이렇게 간단하게 좀 도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풍도 마찬가지죠. 그 북한에 대한 남북 경협주입니다. 뭐 공항 관련주라고 하죠. 자, 예전에는 뭐 정치인에 대한 정치적인 뭐 이런 관련주로 엮이면서 한번 올라갔던 종목이 있었고요. 올라갔던 이력이 있었고요. 자, 이번에 원풍 같은 경우에 뭐 상한가를 좀 따라잡기로 들어가셨다고 하는데 제가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을 지금 하나도 안 지키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비중이 70%나 들어갔고 상한가 따라잡기는 절대 하지 마셔라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자, 하지만 뭐 흐름상으로 그렇게 나쁜 흐름은 아닙니다. 지금 남북경협주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도 남북경협주로 그동안 엮이지 않았던 종목입니다. 꾸준히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주면서 이 안에서 박스권을 횡보하면서 좀 재미없던 장이 연출되다가 자, 오늘 거대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대량의 거래량이 터지면서 한번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물론 윗꼬리는 이렇게 많이 달렸지만 지금 이 이슈는 이 공항에 관련된 이슈는 이제 막 시작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전에는 뭐 철도 관련주도 있고요, 그리고 뭐 가스관 관련주 여러 가지 이제 대북 관련해서의 관련주들이 움직였습니다만 지금 이런 공항 관련주는 이제 막 좀 눈을 뜨고 있지 않냐. 하지만 그 이슈가 호재로서 지속되기에는 아직까지 북미 정상회담이 너무 적게 남았다. 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끝물에서 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5,400원 라인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정확하게 지금 최고점에서 지금 이렇게 힘들어하고 계시는 모습인데, 자, 일단은 홀딩을 하시고요. 자, 일단은 홀딩 하신 다음에, 자, 저점 라인이 있습니다. 손절가만 잡아드리겠습니다. 4,500원까지 밑으로 내려오신다면, 그때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하시고 좀 힘들겠다. 그래서 장기적인 성향이 아니시라면 조금씩 정리하시고 나오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 원품 관련해서 뭐 남북경협주에 대한
그런 이슈는 뭐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뭐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에 가장 지금 주식시장에서 핫한 이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에서 이렇게 잠깐 얘기한다고 해서 되는 뭐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꼭 들어오셔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자, 오늘 천프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방송 주제가 있습니다. 이 방송 전에 이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저도 너무 궁금하고 또 저한테도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저도 끝나고 한번 들어볼 예정입니다. 시청자분들도 꼭 들어오셔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시고 많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원풍 종목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습니다.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땅덩어리도 좋은데 웬 신공항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들긴 하는데, 자, 우리 이제 그 시청자분들 또는 이제 원풍 주식 좀 투자하시는 분들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그 개인 투자분들은 빠르게 회전력을 좋아하고 또는 엄청나게 이제 급등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건 맞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급등주라든지 또 이제 그 암호화폐 이렇게 이제 매매를 이제 주류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다른 부분으로 역지사로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급등했던 것보다 다음에 이제 급등할 만한 것들을 찾아가지고 급등전 선취매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사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5,000원 유신 시초에 올라가서 바로 잡았는데 마이너스 중입니다. 본전권 올까요? 이렇게 문의를 주셨고요. 자, 좋은 사람들 운 좋게 잡아서 6% 수익권입니다. 전고점까지 달려갈까요? 자, 제형솔루텍 3,200원에 크게 들어갔는데 너무 빠지네요. 반등 기회 올까요? 바이오인한 종목 들어갔는데요. 3,000원 물려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식 처음 하는 주보입니다. SK하이닉스 9만원 사서 손주인데 회복할 수 있나요? 자, 여기에서 한번 하나 정도 알아볼 텐데요. 자, 좋은 사람들 운 좋게 잡아서 6% 수익권입니다. 전고점까지 달려갈까요? 이렇게 이제 그 수익 중이긴 하지만 약수익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다음 주가 이제 장세가 고민이신 것 같습니다. 전고점까지 달려갈까요, 정말? 다음 주에 좋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뭐 남북경협주 개성공단 관련주입니다. 개성공단 관련주에서 뭐 대표적인 주로 좀 활동하면서 이제 북한과 남한이 좀 친했을 때 상승했던 모습을 좀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자, 지금 큰 호재는 만났습니다. 뭐 북미 정상회담도 지금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람들 남북 개성공단이 재개될지,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재개되면 좋은 사람들이 또 이슈가 받지 않을지, 이런 기대 심리로 인해서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일단 뭐 수익권이라고 하니까 축하의 말씀 먼저 전해드리겠고요. 자, 전고점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9,440원 라인에 지금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세는 이제 6,980원인데, 자, 지금부터 잡아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이 지난 이후에 이제 또 결과를 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미 정상회담은 불과 며칠이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잡아서 뭐 9,400원까지 올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좀 큰 욕심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 물론 수익권이지만 손실 보지 않는 선에서 이제 이렇게 지지선 라인만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5,500원 라인이고요. 자, 오늘은 또 금요일입니다. 자, 금요일이기 때문에 뭐 오늘 또 금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천프로 전문가님이 특별 무료 방송을 진행해 주신다고 하셨죠. 자, 그래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좋은 사람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원풍하고 똑같습니다. 남북 경협주기 때문에 같이 말씀하실 때 꼭 좋은 정보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좋은 사람들 남북 경협주죠. 다음 주에 어떻게 될 것인지는 추가적인 무료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코멘트를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준비된 시간이 바로 이렇게 얼마 안 남았는데요. 자, 못다한 상담은 온라인 공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렇게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맞이 하락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거에 관련해 가지고 연관이 된 코인이라든지 종목들이 존재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인데, 자, 주말에 이렇게 조금이라도 수익을 가져가시면 좀 좋지 않겠나 해서, 자,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통해 가지고 이 부분들을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자, 늦지 않게 찾아오셔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털 사이트에서 코인 129 검색을 하셔가지고요. 방송 화면 하단을 내리시면 방송 보기가 깜빡깜빡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시면은요,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금요일이라고 해가지고 주식시장이 지금 현재 끝났지만, 자, 주말장도 존재를 한다. 우리가 이제 주말 대비하고 다음 주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이렇게 들어오셔라, 이렇게 이제 짧게나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인 129 준비된 방송은 여기까지 이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자,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